다시 뛴다 꽃보다 중년. 한국직업방송이 준비한 중장년 이모작 프로젝트 중장년 재취업 가이드가 매주 월요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지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중장년 재취업 관련 알찬 정보들을 전해드리는 캐스터 조영주입니다. 인생 이모작,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와 함께 준비하시면 됩니다. 네, 중장년 재취업 가이드, 중장년 취업의 전문가 한 분 소개해드립니다. 메가더스쿨 정은상 선생님 오셨네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재취업 관련 뉴스를 전하는 시간입니다. 재취업 핫클릭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중장년층 구직자의 재취업을 위한 시간입니다.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정보가 필요한지 조영주 캐스터가 알려드릴 텐데요. 자, 조영주 캐스터,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되어 있나요? 네, 재취업 핫클릭 중장년 재취업 관련 발빠른 뉴스와 소식들을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통계로 나온 자료들을 토대로 오늘은 노후 준비에 관한 소식들을 전해드릴까 합니다. 자, 서울시 복지재단이요. 서울시에 거주하는 베이비부모 세대, 즉 만 52세에서 만 60세 이하를 포함해서 만 60세 이상 2025명을 상대로 서울시 노인 실태 및 욕구 조사를 실시했는데요. 그 결과 중 2가지 내용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시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보시죠. 자, 먼저 서울에 사는 노장년층의 노후 준비 체감도를 조사해봤는데요. 100점 만점에 65세 이상은 55점, 65세 이하는 60점이 나와서요. 평균 58점으로 노후 준비 상황이 다소 취약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자, 이 조사는 서울시가 2013년 WHO 국제 고령 친화 도시 네트워크에 가입하면서요. 시민이 체감하는 고령 친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12년에 이어서 2번째로 실시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보시는 바와 같이 전반적인 노후 준비의 개인적인 체감도는 65세 이상보다는 65세 이하가 자신의 노후 준비 수준을 조금 더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젊어서일까요? 이들 또한 이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하지 않고 어떻게든 되겠지 하고 세월이 해결해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가 점점 그 체감도가 떨어져가는 것은 아닌지 살짝 우려가 되기도 하는 시점입니다. 자, 다음 통계도 한번 볼까요? 고령화된 사회 속 우리 도시의 생활 변화는 또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이름하여 도시에 대한 고령 친화 체감도 변화를 조사해봤습니다. 2012년과 2014년을 각각 비교해보면요. 주택, 노인 존중, 정보 제공의 분야는 고령화되어가는 시대에 맞게 이 친화도가 개선되고 또 적응이 되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반면에 환경, 여가 분야는 오히려 그 수치가 떨어지면서 친화도가 감소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대목은 바로 이겁니다. 일자리 분야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53.6에서 53.5, 이 거의 변함이 없다고 볼 수 있고요. 오히려 감소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말 그대로 고령화가 진행이 되면서 일자리는 더욱 감소했다는 겁니다. 이에 서울시 복지재단 측은요, 이 노인에게 단순히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에만 중점을 두기보다는 이 노인층을 배려한 노동 환경과 연령차별 완화를 위한 법적 제도의 마련, 그리고 재취업을 위한 교육 제공, 노동 접근성의 구축, 또 노인층의 사회기여 존중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마냥 일자리가 많이 제공되기 전에요. 이어지고 있는 고령 시대에 맞게 우리 도시도 조금 더 고령 친화적 환경을 갖추고 또 중장년층 여러분이 신바람 나게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이모작의 터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게 하는 그런 통계였습니다. 아무쪼록 2015년에는 우리 도시가 더욱 고령 친화적으로 변화했으면 좋겠네요. 여기까지 재취업 핫클릭이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의외의 결과가 나왔네요. 지방보다 오히려 서울에 있는 노년층의 노후 준비가 덜 돼 있다, 이런 결과를 봤는데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정은상 선생님? 예. 네. 좀 전에 의외의 결과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왜요? 제가 평소 느끼던 것과 방금 지금 나온 이 통계들이 네. 상당히 유사성을 제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아, 그래요. 사실 서울을 비롯한 이 수도권에 계신 분들이 네. 이 삶의 여유가 마음가짐이 저 시골의 지방에 있는 분들보다 좀 못해요. 네. 왜냐하면 좁은
우리 그 땅덩어리에 너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모여 살다 보니까 아무래도 남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게 되고 네. 서로 비교를 하다 보면은 상대적으로 이렇게 좀 낮아지는 거죠. 네네. 거기에 비해서 기대치는 또 너무 높거든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봤을 때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 그래도 승승장구하고 괜찮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네네. 상대적으로 내가 좀 상당히 좀 약해 보이고 좀 낮아 보이고 이런 것 때문에 그렇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데 네네. 분명히 이 대한민국도 이제는 그 고도 성장이 멈추고 이제 저성장의 그런 기조에 접어들면서 누구나 다 좀 이 옛날 생각을 좀 버리고 다시 현실로 돌아와야 되는데 아직은 좀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그래서 그랬군요. 저희 부모님도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서울에 와서 지내라고 편하게 지내라고 하셔도 굳고 시골이 좋다고 그러셨거든요. 네. 아마 그런 마음의 여유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예. 네, 중장년 재취업에 대한 한 뉴스 조용주 캐스터와 잘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톡톡 재취업입니다. 네, 중장년 재취업 가이드 톡톡 재취업 시간에는요. 오늘 특별한 분 함께 합니다. 미래희망가정경제연구소 김남순 대표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김남순 대표님을 이 자리에 모신 이유는 재취업 창업으로 인생 이모작에 성공하셨고 또 중장년층을 위한 자산 관리에도 앞장서고 계시기 때문이거든요. 어떻게 이 길을 성공적으로 걸어오셨는지 앞으로 지금부터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 모신 김남순 대표님은 위너스 자산관리와 미래희망 가정경제연구소 회사의 대표로 또 자산관리 강연도 하고 계신데 원래부터 그 강연이 전문은 아니셨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은상 교장 선생님께서 사실 많이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중장년층 재취업 창업의 좋은 사례자분이시다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두 분이 우선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예, 제가 그 1998년까지 근무했던 시티은행에서 같은 직장에서 제가 이렇게 다녔죠. 네. 물론 이제 부서는 그 마케팅 세일즈 부서에 계셨고 저는 이제 백오피스에 있었지만 회사에서는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아는 정도였는데 이제 제가 퇴직을 하고 나온 다음에 네. 한 10년 정도는 서로 모르고 지냈어요. 네네. 그러다가 요즘 여러분들 자주 사용하시는 그 페이스북을 통해서 제가 활발하게 이렇게 활동하는 걸 보고 우리 김남순 대표께서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한 3년 됐나요? 다시 이제 또 다시 만나서 자주 그렇게 저희들이 교류도 하고 있고 또 이제 부분적으로 제가 SNS는 제가 또 코칭도 좀 해드리고 네. 또 자산 관리에 관해서는 내가 또 자문도 받고 이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회사를 다녔을 때가 한 20년 전, 30년 전인가요? 한 5, 6년 전이죠. 아, 제가 너무 멀리 갔네요. 그때 뵙고 이렇게 같이 방송을 하게 될 거는 예. 정말 상상도 못 하셨을 그럼요. 텐데 예. 감회가 좀 남다르실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어떠세요? 저는 정말 감회가 남다릅니다. 네네. 우리 선배님, 우리 교장 선생님과 은행에 다닐 때 사실 네네. 그렇게 친하지 않았었습니다. 네. 서로 부서가 달랐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냥 알고 지내는 선배님 정도로 이렇게 지내다가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서로 각기의 길을 걷다가 한 3, 4년 전쯤에 SNS라는 좋은 그 도구 덕분에 우리가 만나게 돼서 네. 급격히 가까워지고 이렇게 방송에 같이 이렇게 나란히 쓸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기쁘고 감회가 정말 새롭습니다. 네. 훈훈한데요, 지금 분위기. 아주 좋습니다. 오늘 네. 분위기가 좋은데 그 은행에 다닐 때에도 사내 강사에 도전하시고 끊임없이 새로운 부분을 도전하셨다고 들었는데 그 스토리 좀 얘기를 해주세요. 예, 그 강의가 원래 저의 전공은 아니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은행에서 마케팅, 세일즈 이런 쪽의 부서에서 제가 이제 근무를 했었는데 네. 시티은행은 굉장히 그 독특한 은행입니다. 그래서 교육 시스템이 매우 독특해서 그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이 되면은
외부 강사를 초청해서 쓰는 게 아니라 네. 사내 강사를 양성시켜서 어. 그 양성된 강사가 다시 직원들을 교육시키는, 재교육시키는 그러한 그 아주 재미있는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은행에 다닐 때 과장 시절에 네. 그런 내용을 보면서 나도 한번 저기 강의에 한번 도전을 좀 해봐야겠다. 네. 라고 생각을 한 게 이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예. 상당히 정말 독특한 회사네요. 그런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잡으셨거든요. 예. 원래 강의에 좀 관심이 많으셨던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강의에 관심이 있지는 않았었습니다. 네. 그런데 남들이 강의하는 걸 제가 이렇게 보면서 나도 저 자리에 했으면 좋겠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아마. 네네. 맞아요. 근데 그게 아주 작은 계기였는데 저는 이제 그 계기를 그냥 저의 것으로 이제 활용하기 시작했던 거고 네. 해보니까 그게 저에게 참 잘 맞았다는 것을 이제 하면서 제가 알게 된 거죠. 네네. 좀 자세히 얘기해 주세요. 어떤 프로그램에 도전을 했고, 그래서 어떤 거를 가르쳤으며, 이런 과정들 있잖아요. 예. 은행에서는 은행에 한 걸 서비스로 이제 간주합니다. 네. 그래서 서비스 교육을 열심히 시키는데 예. 저도 이제 서비스 교육을 받았죠. 네. 받는데 받고 나니까 강사 양성 그런 코스가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손을 들고 가서 강사 양성 훈련을 받았습니다. 네. 그것이 이제 가장 첫 번째 계기가 된 거죠. 네. 자, 그 이후에 거기서 약간의 자신감을 얻은 다음에 네. 제 업무와 관련된 그 세일즈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시티은행은 1987년에 자체 개발한 시티셀링이라는 아주 재미있는 영업 상담 스킬 교육 프로그램을 이제 개발했는데 네. 그거를 이제 한국에 도입을 해서 직원들에게 이제 다 교육을 시키고 역시 강사 양성 반을 모집을 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손을 들고 이제 예. 지원을 했죠. 네. 그래서 그 시티셀링이라는 영업 상담 프로그램 교육에 제가 강사로 이제 이렇게 발탁이 된 겁니다. 네. 그래서 그때부터 무려 10년 동안 네. 제가 시티은행의 영업에 관련된 모든 직원들을 이제 교육시키는 그런 기회가 저에게 주어졌던 거죠. 네. 사실 지금 생각해 보면 저에게는 굉장히 소중하고 기회였죠. 네. 굉장히 제 잠재된 그런 능력을 개발하는데 아주 훌륭한 좋은 저에게 계기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그리고 외부 이후에도 강의도 하셨다고요. 그 이후에도 이제 또 하나 프로그램에 제가 강사 자격증을 이제 총 3개 제가 취득한 다음에 네. 외부에서 이제 이렇게 강의 의뢰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삼청동에 가면 금융연수원이라고 있습니다. 네. 은행원 분들이 교육받는 곳인데 예, 알아요. 예. 거기에 제가 강사로 이제 초청받아서 강의를 하게 된 게 제 외부 강의의 이제 처음 시작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또 회사 안에서 또 다른 재능을 발견하신 건데요. 저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중장년 재취업 얘기를 할 때 항상 미리 내가 잘하는 일, 또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준비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마 대표님이 정말 대표적으로 그런 분이 아니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점점 더 대표님의 이전 경력이 궁금해지는데 얘기를 좀 해주세요. 이전 경력들. 네. 예, 저는 좀 독특한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이제 은행원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제 전공이 경영이나 경제 이렇게 쉽게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아닌가요? 예, 저는 네. 대학에서 전공을 그 경제 경영과 전혀 관계없는 전공을 했습니다. 네. 어떤 거예요? 예, 궁금하시죠? 예. 네, 건축공학을 전공했습니다. 와, 정말 저는- 놀랍네요. 예, 네. 저는 건축공학을 전공한 건설 엔지니어였습니다. 네. 대학을 졸업하고 또 새롭네요. 바로 건설회사에 들어가서 네. 무려 저는 6년 동안 건설 엔지니어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네. 아마 이 프로그램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이나 여러분들이 다 알만한 건물 제가 2개를 지었습니다. 네. 첫 번째는 86 아시안 게임을 대비해서 네. 저기
그 서울의 방위동에 가면 올림픽 공원이라고 있죠. 네. 네. 거기에 펜싱 경기장이라고 있습니다. 네. 요즘에는 주로 그 가수분들 이렇게 콘서트를 거기서 그렇죠. 참 많이 공연 하죠. 많이 하죠. 갔었죠. 예, 그 건물 제가 지은 겁니다. 아, 정말요? 네. 예, 84년부터 고맙습니다. 84년부터 86년까지 2년에 걸쳐서 그 경기장을 정말요? 물론 이제 저 혼자가 아니라 여러 엔지니어가 같이 지었는데 네. 제가 이제 그 집을 이제 완성을 하고 나서 또한 두 번째 건물은 88년 올림픽 게임을 대비해서 네. 그 펜싱 경기장 건너편에 보면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라고 네, 있습니다. 있어요. 거기도 제가 지었습니다. 아. 물론 이제 거기 한 구간을 공구를 저희가 맡아서 네. 한 7, 8개 동을 저희가 지었는데 제가 그 아파트도 또 지었던 네. 건축 기술자입니다. 네. 대단하세요. 근데 어떻게 또 은행에 지원을 그러게요. 하셨을까요? 예. 상당히 예. 보람이 이제- 있으셨을 것 같은데, 예, 당시에는. 예, 보람이 있었는데 네. 저는 솔직히 이게 현장 생활이 저에게 조금은 안 맞았었습니다. 네. 좀 너무 이렇게 힘들기도 하고 그러다가 어떤 계기가 생겼냐면 제가 다니던 회사가 이제 부도가 나서 아. 예, 법정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회사가 망한 거죠. 네. 저는 그때 제 인생에 아주 중요한 고민을 제가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네. 과연 나는 앞으로 그때가 제가 29이었는데 네. 남은 한 30년 정도를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제가 잘할 수 있는 일이 뭔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예. 세 개가 딱 정리되더라고요. 네. 첫째는 기자, 그다음에 프로듀서, 예. 그다음에 세일즈맨. 아. 요 세 가지가 제가 잘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네. 각각을 알아봤는데 이제 기자나 PD는 그 언론 당시에 쪽이죠. 예, 언론 쪽인데 도전해보고 싶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실력도 좀 안 됐던 것 같고 네. 또 나이 제한도 좀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세일즈 영업 쪽을 알아봤는데 네. 그 당시에는 그 지금처럼 이렇게 영업이 보편화되지 않았고 세일즈맨으로 시작해서 세일즈 매니지먼트가 되는 길이 거의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세일즈맨이 되는 것을 접고 있다가 어느 날 우연히 시티은행에서 경력 사원을 모집하는데 전공 관계없이 직종이 세일즈였습니다. 네. 그래서 그 무작정 지원을 한 겁니다. 네. 되신 거죠. 고민의 네. 여지 없이 지원을 하셨고. 세일즈니까 네. 저는 뭐 그리고 나중에 들어가 보니까 시티은행이 정말 어마어마한 은행이었더라고요. 저 네. 같은 건설 기술자가 가기도 만만치 않았던 은행이고 전 경력이 또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저는 세일즈 하고 싶다라는 그 욕망만 갖고 지원을 했는데 다행히 아주 그 감사하게도 제가 시험에 합격을 해서 은행에 들어가게 된 계기가 돼서 제가 이제 은행원 생활이 시작된 겁니다. 네, 겸손하게 말씀을 하셨지만 네. 사실은 그 위기를 기회로 정말 잘 살려내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건축을 전공을 하셨고 또 은행에 다니시면서 강의도 하시다가 또 지금은 자산관리 회사에도 계시잖아요. 네. 굉장히 다양한 이력을 갖고 계신데 제가 여기서 정은상 교장 선생님과 또 김남순 대표님의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네, 뭘까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을 한다라는 그런 점인데요. 이게 바로 또 성공 포인트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은상 선생님도 계속 도전하셨잖아요. 예, 그럼요. 예. 공통점이 하나 더 있는데요. 또 네. 있어요? 예. 45세에 저는 직장 생활 20년 마감을 하고 나와서 네. 사업을 시작했고 예. 우리 김남순 대표님도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45세에 새로운 창업을 하셨더라고요. 맞아요. 중요한 건 나이가 어릴수록 도전하는데 유리하다. 네. 저는 그건 그렇죠.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네. 걸림돌이 많아요. 어. 장애물이 많다고요. 네. 이게 장애물이요? 붙잡는 게 많아요. 주위에서. 근데 그 나이가 사실은 처자식을 가장 신경 쓸 나이가 아닐까요? 아, 당연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도전을 할 때 어렵죠. 좀 어렵지만 좀 더 열정을 가지고 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예. 또 그러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이제 우리 보통 이제 코미디 프로그램 보면은 네. 그 웃겨야 산다 네. 이렇게 이제 써놨는데 네. 저는 하여튼 제가 지금 살아오면서 늘 마음속에 담고 있는 생각은 뭐냐면 변해야 산다. 네. 그 변해야 산다는 생각을 쭉 하고 직장 생활도 하고 사업도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네. 세상이 너무 많이 변하기 때문에 네.
내 판단이 옳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맞습니다. 끊임없이 지금도 저는 계속 변해야 산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네. 많은 분들 코칭도 하고 저 자신이 또 변하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좀 잘 마음속에 새겨야 될 것 같아요. 네, 변해야 맞아요. 산다. 사실은 그런 안목이 있었기 때문에 남들보다 일찍 준비할 수 있었고 지금의 이런 모습을 갖게 되셨던 것 같습니다. 글쎄요. 김남순 대표님 사실 건축을 하시던 분이잖아요. 예. 은행 업무는 아무리 세일즈라지만 분야도 다르고 성향도 굉장히 달라야지 할 수 있는 일일 것 같은데 전 여기서부터 좀 고난이 시작되지 않았을까 예측을 조심스레 해보게 되는데요. 예, 정확히 입행하고 한 달 만에 후회했습니다. 네. 처음에는 너무 기뻐서 저도 막 감격했고 제 아내도 너무 기뻐서 막 울었습니다. 네. 예, 왜냐하면 이 제 아내가 어디서 뭔가 잘못 듣고서 네. 이제 시티은행이 미국 은행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미국 은행은 한국 공휴일도 놀고 미국 공휴일도 노는 줄 알고 아, 예, 굉장히 잘못 알았죠. 그래서 네. 그만큼 기뻤었는데 제가 딱 한 달 만에 너무 후회가 된 게 네. 첫째 은행 업무가 제가 한 번도 안 해봤던 거기 때문에 예. 그 새로운 걸 다 익힌다는 게 너무 힘들었고 네. 그렇죠. 게다가 정말 그 똑똑한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럼요. 예, 엄청 똑똑한 분들이 많이 예. 계셔서 제가 과연 그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을까. 네. 그래서 전 직장에 계시던 상사분이 가끔 전화해서 아직도 늦지 않았으니까 돌아와라. 아, 정말요? 제안을 몇 번 받았었습니다. 네. 근데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대단하시네요. 그랬냐면 예. 네. 왜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건너온 다리를 불살아라. 아, 예, 예. 그래서 저는 한 번 제가 마음을 먹었으면 번복은 없다. 네. 그 길이 제가 가야 할 길이라고 저는 정하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자꾸 뒤를 돌아보면 제 마음에 미련이 남고 맞아요. 두 마음을 품어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이도 저도 안 될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그 상사분에게 이렇게 마지막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로는 저에게 전화하지 마십시오. 저는 다시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여기서 제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정말 다시 전화 안 하시더라고요. 네. 그럼 어떻게 극복을 하신 거예요? 그 예. 어려움을. 그런데 참 저에게 이해가 되지 않는 사건이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은행원이 된 게. 그런데 은행에 입행해 보니까 시티은행이 참 재미있는 은행이더라고요. 네. 저 같은 이공계 출신들이 몇 분 더 계시더라고요. 네. 거기서 제가 약간의 자신감을 얻었고 저는 처음에 제가 이제 들어가서 지점 생활을 한 7, 8개월 한 다음에 네. 저에게 텔레마케팅 매니저라는 업무가 주어졌습니다. 네. 네. 텔레마케팅이 요즘에는 굉장히 보편화돼 있죠. 맞아요. 근데 전 그 당시에는 은행에서 일하셨을 때라면 한 20년 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당시에도 텔레마케팅 업무가 그러면 약간 초창기였나요? 매우 초창기죠. 아. 사실은 제가 우리나라에 텔레마케팅을 도입한 사람이라 그래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 그래요? 20 거의 한 3, 4년 전 얘기니까요. 예. 네네. 예. 근데 이제 어쨌든 저에게 그 역할이 주어졌는데 정말 맨땅에 헤딩했습니다. 그랬겠네요. 그래서 미국에서 책을 좀 이렇게 공급받아서 네. 책을 보면서 일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데 저에게 뭐 운이 따라줬는지 모르겠지만 다행히 굉장히 제가 좋은 성과를 네. 텔레마케팅 업무를 통해서 내게 됐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당시 시티은행 굉장히 작은 은행이었습니다. 네. 그 은행에 그래도 은행의 기본은 수신과 여신인데 거기에 제가 한 30% 정도를 기여하는 놀라운 성과를 제가 네. 보이게 그래요. 됐고 또 제가 책도 하나 번역을 해서 틈틈이 네. 이렇게 또 내게 됐습니다. 예. 이제 그러한 일로 많은 그 금융기관에서 저에게 인터뷰와 강의 요청이 오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부터 굉장히 본격적으로 저를 알리게 되고 네. 더 일에 대한 흥미와 재미를 느끼게 된 거죠. 제가 이렇게 말은 쉽게 하지만 아유, 사실 그럼요. 거의 매일 12시, 1시 정말 이렇게 고생 많으셨을 퇴근하고 것 같아요. 그랬었습니다. 네. 그 시티은행 이후의 경력도 있으시죠? 예. 예. 저는 그러다가 이제
시티은행이 부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자산관리인 프라이빗 뱅킹 업무가 시작돼서 네. 역시 또 제가 거기에 이렇게 이제 관여가 됐고 거기서 제가 그 PB 업무를 쭉 하다가 은행에 제가 지점장, 반포지점장, 명동지점장 그리고 이제 영업이사까지 오른 다음에 제가 그 증권회사로부터 이제 그 이렇게 스카우트 제안을 받아서 2000년 12월에 LG투자증권에 제가 이제 초대 PB 사업 본부장으로 이렇게 이제 제안을 받아서 옮깁니다. 예, 그러셨군요. 아니, 이력이 굉장히 화려하시거든요. 네, 맞아요. 정말 인정을 받으시면서 움직이셨는데 또 자산관리 회사를 운영하고 계신데 그거는 언제 구상하신 거예요? 예. 예. 제가 이제 PB가 결국은 자산관리라고 그렇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업무를 쭉 하다 보니까 앞으로 우리나라에 중산층과 일반인들을 위한 자산관리 서비스가 시작될 것이다라는 저는 이제 그 예견을 좀 하게 됐고 네. 그래서 제가 그 증권회사에서 나와서 잠깐 고민을 했습니다. 그게 네. 아까 우리 정은상 그 선생님 그 말씀하신 그때입니다. 45세 정도에 네. 제가 다시 취업을 할 것인가 아니면 창업을 할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저는 앞으로 그 독립적인 자산관리 전문회사 시대가 열릴 것이다 네. 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독립재무법인이라는 이런 제도가 미국에는 있습니다. 네. 미국에는 IFA 그래서 Independent Financial Advisor이라고 불려지는데 네. 그런 회사를 제가 2004년에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한 발 앞서서 준비하자 이런 말을 몸소 실천하신 분이신데 자, 지금 살고 계신 인생 2막 어떻게 준비했는지 그 내막을 좀 자세히 알아보죠. 예,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은행에서 이제 열심히 노력을 해서 한 40세 정도에 제가 이제 임원이 됐고 네. 또 증권사에도 한 42세 정도에 이제 임원으로 제가 이렇게 활동을 했는데 제가 두 번의 임원을 통해서 네. 절실히 깨달은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걸까요? 이 방송을 보시는 임원분들은 공감하실 텐데 네. 임원은 임시 직원의 약자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방송에서 이렇게 솔직해도 되나요? 일리 있네요. 그래서, 임시 직원 임원. 네. 임원은 많은 그 세러리맨들이 임원 자리에 올라가고 싶지만 네. 막상 그 자리에 올라가면 그 수명이 그렇게 길지 않다는 불안하죠. 것을 네. 통계를 보면 대한민국의 임원의 평균 수명이 한 3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걸 깨닫고 과연 내가 이렇게 이 일을 계속 언제까지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제가 심각하게 고민을 하게 됐고 네. 그러다가 제가 생각한 것은 만약에 제가 40대 후반, 50대 초반에 직장 생활을 하다가 나오면 네. 그것이 임원이 됐든 직원으로 나오든 간에 과연 내가 다시 창업을 하겠다는 그러한 그 도전에 대한 용기가 있을 것인가를 생각했는데 조금 자신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한 살이라도 젊을 맞아요. 때, 네. 어릴 때 창업에 도전을 하자. 그래서 제가 안정적인 직장 생활보다는 창업에 도전하기로 마음먹어서 45세 우리 정은상 선생님처럼 제가 창업을 시작했습니다. 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남들보다 좀 더 빠르게 결단력을 내리셨습니다. 자, 근데 사실 많은 분들이 굉장히 고민하세요. 지금 이 시점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중장년층이 굉장히 고민을 하지만 너무너무 어렵거든요. 결단을 내리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쉽지 않은 일인데 나오신 후에 일단 결단을 내리셨고 나오신 후에는 어떤 일을 하셨나요? 예. 이제 증권회사에서 나온 다음에 제가 잠깐 좀 이렇게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저런 일들을 좀 알아보고 제가 강의를 잘할 수 있는 그런 회사에도 잠깐 사실은 갔던 적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그 기대 수명이 뭐 그 당시에도 90세라는 얘기가 있었었거든요. 네. 지금은 100세라고 하지만 네. 그런데 만약에 제가 50대 초반에 직장에서 나와서 취업도 안 되고 창업도 못 한다면
남은 3, 40년을 어떻게 보낼까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니까 정말 끔찍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마침 제가 그때 우연히 어떤 노후에 대한 책을 읽게 됐는데 네. 노후에는 3가지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네. 우리가 늘 쉽게 얘기하는 노후 자금, 은퇴 맞아요. 자금이죠. 네. 두 번째 건강이죠. 건강. 세 번째 뭘까요? 일. 일입니다. 네. 예, 그래서 돈도 중요하지만 예. 돈이 있다고 노후를 다 보낼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그럼요. 것을 제가 알게 돼서 네. 내가 노후에 한 달에 뭐 1, 200, 2, 300 이런 크지 않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나올 수 있는 그러한 나의 일이 있다면. 일이 있다면 사업체가 있다면 네. 그것이 저는 훌륭한 노후 대비일 거라고 그때 제가 생각을 했고요. 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그래서 제가 잘할 수 있는 일 그리고 좋아하는 일 그런 것들을 제가 찾아서 창업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노후 자금, 그리고 또 뭐였죠? 건강, 일. 이게 다 있어야 된다 얘기를 듣지만 실제로 남들한테 얘기를 많이 듣지만 하지 않는 일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인생 이모작을 성공하셨거든요. 네, 맞습니다. 전에도 나온 네. 얘기지만 뭐 지금 하고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뭐 제2의 인생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경력 관리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했었는데 네네. 대표님이 해오신 일들, 지금 얘기해 주신 것들이 바로 경력 관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저도 정말 열심히 분발해야 될 것 같고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게다가 그 강사 업무랑 또 네. 자산 관리 프로그램을 접목한 안목도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말하자면은 창업이자 창직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정은성 선생님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이 창업이나 창직에 성공하려면 도대체 뭐가 필요할까요? 네. 오늘 그래서 우리 네. 김남순 대표님을 참 잘 모셨거든요. 예, 네, 맞아요. 재취업도 하셨고 창업도 하셨고 그러니까요. 창업인데 사실은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창직에 가까운 창업입니다. 맞아요. 굉장히 네. 중요한 얘기인데요. 예. 창업이 됐든 창직이 됐든 성공을 하려면은 우리가 많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네. 익숙함으로부터 좀 이렇게 탈출을 해야 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맞아요. 아는 사람, 내가 접해보는 일에는 익숙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들 기피하려고 어려워하거든요. 하죠. 네. 그럼요. 그게 습관이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낯선 것 자체를 좀 즐겨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죠. 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젊어서부터 이 낯선 곳에서부터 탈출하는 이런 연습들을 많이 하면은 창업이 됐든 창직이 됐든 그게 가능할 것 같고요. 네. 자격증, 그다음에 경력 관리 이런 것도 모든 것들이 다 퇴직을 하고 난 다음에 시작을 하면 그만큼 리딩 타임이 많이 늦죠. 길잖아요. 네. 그래서 직장에 있으면서부터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투잡을 말씀드렸는데 네. 미리미리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네. 대부분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이 우선순위를 워낙 현재 지금 업무에다가 너무 높게 두기 때문에 맞아요. 다른 생각을 못 하는 거죠. 네네. 쉴 시간이 있어도 자기의 앞으로의 그 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하는 맞아요. 그런 경우를 제 주변에서 너무 많이 봤어요. 눈앞에 급급해서 살아가다가 그렇죠. 미래를 놓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익숙함에서 탈피해라라는 말이 굉장히 인상 깊게 들리는데 그래서 그런가요? 두 분 다 굉장히 젊으세요. 늙지를 않는 것 같은데 맞아요. 인생 이모작에 도전하시려는 분들, 인생 후배들 있잖아요. 성공한 선배로서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저는 그 인생 이모작 준비를 하면서요. 네. 제가 책을 하나 읽게 됐는데 네. 그 인생 후반전에는 자기 인생의 전반전에 했던 일 중에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후반전에 해야 된다. 저는 이제 이러한 그 조언을 제가 얻게 됐어요. 좋은 말이네요. 예. 그래서 저는 실제로 제가 그 44세, 45세 정도 됐을 때 이 책을 읽고서 그 생각을 곰곰이 해봤습니다. 제 인생의 전반전에서 제가 잘한 게 뭔가, 그리고 제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일이 뭔가, 그렇죠. 그거를 찾아봤더니 역시 뭐 배운 게 도적질이라고 네. 제가 배운 게 자산 관리고 그리고 제가 잘하고 좋아하는 게 강의더라고요.
네. 그래서 바로 이 자산 관리와 강의 그리고 컨설팅 네. 이것을 한꺼번에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을 제가 생각했는데 좀 전에 우리 정원상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창업이지만 정말 거의 창직에 가까운 네네. 제가 그 독립재무법인이라는 게 우리나라에 제가 두 번째 회사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뭐 거의 거의 남이 안 하는 그렇죠. 창직이나 거의 가까운 거죠. 1호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네, 그래서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네. 개인 자산 관리 그 강의랑 컨설팅을 접목을 하신 건데 두 가지를 접목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신 거예요? 저는 그 신입사원 때 네. 연수를 받을 때 굉장히 오래전 얘기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네. 분이 오셔서 여러분들은 월급의 3%를 책을 사라. 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중요하죠. 예. 네. 그래서 저는 좀 그런 얘기에 감동을 잘 받는 스타일이고 감동을 받으면 전 또 이렇게 실행을 하는 네. 스타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학교 다닐 때 워낙 좀 그 어렵게 학교를 다녀서 네. 그 책을 예전에는 그렇게 중고 책을 막 사서 보고 이랬었거든요. 네. 청계천에 가면 옛날 중고 서적이 네. 많이 지금도 있었어요.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전공 서적도 주로 중고로 사고 또 그다음에 학기가 지나면 가서 팔고 옛날에 이제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네. 책에 대한 애착이 좀 많아서 그랬는지 몰라도 저는 월급의 3%씩 책을 사는 것을 쭉 지켰었어요, 사실은. 네. 대단하세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제 아내한테 자주 핀잔을 듣습니다. 왜 책은 사서 보질 않냐고. 보셔야죠. 예, 근데 제가 늘 그러죠. 네. 당신이 안 보는 사이에 저는 안 보는 시간에 저는 책을 봅니다. 다음에 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러한 그 책을 사고 또 제 일에 관련된 논문, 그다음에 스크랩 이런 거 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그런 것들이 제가 이 비즈니스를 만들어가고 강의를 하는데 나중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제가 책이나 논문이나 이런 데서 발견된 내용들을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전하는 게 또 네. 사람들이 그걸 듣고 막 감동받는 게 너무 신나더라고요. 예. 뿌듯하셨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저의 이제 그러한 아주 작은 습관이지만은 네. 그렇게 책을 읽고 책을 사실 읽는다기보다 저는 모읍니다. 책을 그리고 욕심이 있으시죠? 예, 그리고 책은 저는 좀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모아놓기만 해도 뿌듯한 네, 그런 맞아요. 느낌이 네, 들더라고요. 저는 이 말씀을 네. 드리고 싶어요. 책을 사서 그 책의 300페이지를 우리가 거기서 다 얻는 게 아니랍니다. 네. 맞죠. 그 책 안에 단 한 줄이라도 얻을 수 있으면 예. 우리가 그 책은 살 가치가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가. 네. 그래서 열심히 모으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인생 전반전에 잘했던 일을 찾아서 후반부 계획을 짜셨고, 자, 후배들에게 또 해줄 수 있는 말이 있다면 두 번째로 어떤 충고를 해줄 수 있을까요? 예, 두 번째는 왕년이라는 생각을 왕년. 버려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내가 왕년에. 맞아요. 네. 솔직히 뭐 예전에 그 코미디 프로에도 있었지만은 네. 뭐 왕년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 네. 그런데 저는 인생 이모작을 준비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이 왕년회라는 생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왕년은 지나갔습니다. 오늘의 나는 결코 과거의 내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나를 퇴직 전반전과 같이 나를 써줄 수 있는 데는 죄송하지만 없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를 그렇게 인정해주고 특히 고위직으로 물러나셨던 분들 이력서를 내면 반응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요. 계속 기대합니다. 네. 이게 바로 왕년의 생각 때문에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는 아주 작은 보수라도 일할 수 있는 곳이면 네. 내 능력과 경험을 사줄 수 있는 곳이라면 내가 어디든지 가겠다. 네. 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네. 사실은 제가 몇 분의 그 고위직 분들을 이렇게 고문으로 모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요? 저희 회사에. 그런데 역시 그분들을 통해서 제가 느낀 것도 네. 이 왕년회라는 생각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더 이상 한 발짝 나가지 못하시는 모습을 네. 제가 보면서 계속 안주해 계셨던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과거처럼 대접을 그렇죠. 받고 싶은 거죠. 네. 그리고 인정을 받고 싶은 건데 네. 그렇죠. 죄송하지만
이 사회는 우리를 그렇게 인정하거나 대접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네, 또 그래서 뛰어난 그 경쟁자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예. 요즘에 은행에 1억을 맡기면 한 달에 이자를 얼마 주는지 아십니까? 17만 원 줍니다. 네, 너무 작다. 그 얘기는 뭐냐? 예, 너무 네, 작죠. 너무 작아. 근데 그 얘기는 네. 뭐냐 하면 내가 어디서 170만 원을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곳이라면 네. 뭐와 똑같을까요? 은행에 10억이 들어있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네요. 네. 이렇게 생각하면 아, 만약에 그렇게 나에게 생각하니까 좀 몸값을 예, 낮출 수 있을 것 그럼요. 같아요. 나에게 한 100만 원 누가 준다. 예. 이런 얘기는 은행에 내가 현재 자산을 한 6, 7억 정도 그러네요. 갖고 있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네. 예, 좀 이렇게 왕년의 생각에서 벗어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다음엔 또 뭘 해야 될까요? 세 번째는 예. 제가 우리 정은상 선생님을 보면서 늘 느끼는 거지만 무엇이든지 네. 도전해 보시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바로 예. 이거죠. 많은 분들이 중장년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늦었다라고 생각하십니다. 이제 내가 뭔가 새로운 걸 배우고 뭔가 새로운 걸 시도하기에는 난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는데 네. 죄송하지만 착각입니다. 네. 예전에 예. 우리 평균 수명이 60세 때 오늘날에 우리의 60세는 그 과거 평균 수명 60세 때 40세와 같다고 그렇죠. 합니다. 네. 이치적으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100세 시대 60세와 60세 시대에는 사실은 다르죠, 35세, 다르죠. 40대입니다. 그쵸. 다시 말하면 지금 만약에 우리가 55세다, 60세다 아직 청춘인 한창이라는 겁니다.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럼요. 네. 자, 그렇게 생각과 패러다임을 바꾸시고 난 아직도 뭐든지 배울 수 있다. 네. 난 뭐든지 도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저희 집안에 이모부가 계시는데 네. 교사를 하시고 은퇴하셨습니다. 네. 60세. 네. 그 연세에 컴퓨터를 배우셔서 프로그래머가 돼서 와우. 용산에 취직을 해서 네. 한 7년 근무하셨었습니다. 그때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요? 그때 연세가 60이 넘으셨을 때입니다. 예, 대단하세요. 예,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러니까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 나의 노후를 얼마나 활기차고 역동적으로 살까. 바로 의지의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정은상 선생님도 이렇게 노후 걱정하는 분들 많이 만나시잖아요. 이런 얘기 많이 해주고 계시죠? 예. 네. 많이 만나죠. 예. 많이 만났는데 사실은 그 걱정하는 부분의 70%, 80%는요. 네. 결코 일어나지 않을 일을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예. 특히 노후 걱정에 대해서 제일 많이 그런 사례가 이렇게 있는데요. 물론 이제 언론도 문제가 있고 자산 관리하고 계시지만 그 금융기관이나 보험회사나 이런 데 광고를 하시는 걸 여러분들이 자주 보시기 때문에 네.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좀 미리 걱정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닥치면 할 수 있는 일인데 네. 미리 걱정하다가 오히려 더 마음도 상하고 그렇죠. 자신감도 떨어지고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기회도 놓치고 여러 가지 안 좋은 현상들이 많기 때문에 네. 제가 만나서 이렇게 코칭을 해드리는 분들에게는 제발 미리 걱정하지 마시고 네. 좀 진취적으로 그렇죠. 도전적으로 네.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네, 한번 네.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걱정만 하기보다는 좀 긍정적인 생각으로 도전을 하라는 거죠. 자, 오늘 미래희망 가정경제연구소 김남순 대표님의 인생 이모작 성공기를 듣고 있는데요. 지금 재정 관리를 해주고 계시잖아요. 네. 중장년층이 많이 보고 계실 텐데 그 팁도 좀 얻어가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네. 네. 우리 중장년 분들이 저는 세 가지를 네. 재정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째는 이제부터는 버는 거보다 쓰는 거, 지출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될 때입니다. 네. 인생의 재정 사이클을 살펴보면 첫 아이가 대학 입학할 때 네. 우리나라 평균 남성으로 보면 한 40대 후반, 50대 초반에 첫 아이가 정상적이라면 대학을 갈 때입니다. 네. 네. 그때부터는 인생의 재정 사이클을 보면 큰 돈이 많이 들어요. 예, 맞습니다. 네. 소득보다 지출이 네. 늘어나기 시작하는 때라고 네. 합니다. 예. 다시 말해서 저축하기 굉장히 어려워지는 어려워지죠. 때입니다. 네. 그 말은 뒤집어서 생각하면 그 전이 저축할 수 있는 골든 타임입니다. 네.
그래서 젊을 때 저축을 하셔야 되는데 예. 이미 이제 중장년기에 이르렀다면 지금부터는 이 지출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되는데 네. 이 지출 관리의 중요한 항목이 3가지입니다. 네. 생활비, 그다음에 자녀 교육비, 네. 자녀 결혼 자금입니다. 아, 맞아요. 이 3가지에 대해서 네. 자녀들과 철저하게 그 의사소통을 통해서 맞아요. 이렇게 함께 고민하고 함께 고민하고 계획을 짜야죠. 계획과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네. 정말 다 이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돈을 쓴 다음에 난 너희들을 위해서 다 했는데 뭐 할 일은 다 했다. 예. 그러고서 이제 굉장히 힘든 노후를 그럼. 사시게 되는 겁니다. 네, 정은 선생님은 이제 대학 들어가는 순간부터 자립심을 길러줘라. 네, 이걸 늘 그러셨죠. 강조하고 계신데 자, 2번째 알아볼게요. 2번째는 어떤 건가요? 예, 2번째는 섣부른 창업을 주의하시라고 제가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은 재정 관리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가 소자본 창업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예. 말이 소자본이지 보통 아무리 적어도 1, 2억에서 한 4, 5억 정도 듭니다. 맞아요. 뭐 치킨집, 피자집, 맞아요. 뭐 빵집 이런 걸 차리더라도 네. 자, 그런데 우리가 늘 요즘에 언론에서 보지만 이 소자본 창업을 통해서 3년 안에 문을 닫는 비율이 한 70%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네. 자, 그렇다면은 이 중장년기에 무리하게 창업을 하다가 만일 실패하시면 만회할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고 네. 진지하게 이 소자본 창업을 생각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가능한 할 수 있다면 재취업을 권해드리고 네. 우리 정원 선생님이 늘 말씀하시는 창업이나 창직. 이런 창직 예. 이렇게 이런 걸 권해드리고 만약에 창업을 하신다면 소자본 또는 무자본 이런 걸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창업 창직을 고려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대표님 3번째는요. 시간 관계상 좀 빠르게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후자금 설계를 구체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 교육자금, 자녀 결혼자금이 너무나 크게 들어가기 때문에 네, 맞아요. 지금부터 내가 노후를 어디서 어떤 생활을 살 것인가를 그렇죠. 전문가와 의논하면서 현재 남아있는 자산을 통해서 내가 구체적인 은퇴 설계, 노후 설계를 철저하게 하시기를 꼭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저도 새겨 듣고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창업은 금물이다. 조심성을 가져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재취업도 힘들고 창업도 힘들다면 창직도 답이 될 수가 있겠죠. 정은 선생님, 창직을 준비하는 분들께도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짧게 부탁드립니다. 예, 창직 쉬울 것 같지만 제일 어렵습니다. 맞아요. 재취업과 창업보다도 사실은 어렵죠. 어렵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몇 가지 지금 창직을 하고 보니까 이제 하나씩 길이 보이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아이템 하나 발견했거든요. 그래요. 발달 장애 아들 위해서 네. 그 우리 애플에서 나온 아이패드 있지 않습니까? 아이패드 앱을 잘 활용해서 발달 장애 아동들을 지도할 수 있는 네.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예. 제가 그 분야에 이번 토요일부터 오. 한 분을 모셔서 직업화하는데 지금 시작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아, 정말요? 그렇군요. 자꾸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 이제 기대할게요, 하나씩 둘씩. 선생님. 예. 네. 네, 두려워하지 말고 좀 새로운 관심 분야를 찾아서 이렇게 창직을 도전을 하다 보면 길이 보인다고 하니까 용기를 좀 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정은상 교장 선생님이 얘기해 주신 그 메가더 장군 얘기가 떠올랐는데요.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한 그 나이가 61세? 70세. 70세라고 그때 하네요. 나이 사실 70세.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다고 볼 수도 있는데 글쎄 100세 시대라고 생각하면 그다지 많은 나이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100세 시대라는 말이 암담하게만 느껴졌는데 어떻게 보면은 제2의 인생을 다시 살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면 제2의 인생을 기획하는 게 아주 즐겁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도전 재취업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해주세요. 네, 깨알 같은 구인 정보 조용주 캐스터가 전해주시죠. 네, 중장년 인재를 찾고 있는 기업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포천시에 위치한 기계장비 운송업체 더팜에서 아랍어가 가능한 해외 영업 바이어 상담자를 모집합니다. 학력은 무관한데요.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신 분들이 지원하실 수 있고요. 월 200에서 250만 원의 임금 조건, 정규직 형태의 채용권입니다. 경남 창원시에 위치한 주식회사 대운기업에서 천장 크레인을 운전하실 기사님을 모집합니다. 학력과 경력은 무관하고요. 천장 크레인 자격증은 필수라고 하네요. 3개조 3교대의 업무 형태인 점 참고하시고요. 연봉 2,500만 원의 임금 조건, 4대 보험의 혜택이 주어지는 정규직 채용권입니다.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서울기업금융센터에서 자동차 부품 생산 관리를 맡을 팀장급 사원을 모집합니다. 상세 업무 내용 미리 참고해 주시고요. 연 2,400만 원의 임금 조건, 4대 보험의 혜택이 주어지는 정규직 채용권입니다. 제주도에 위치한 삼양 소규모 노인 종합센터에서 시설의 청소와 빨래를 담당하실 위생원을 모집합니다. 월 130만 원의 임금 조건이고요. 근무 희망하시는 분은 이력서 꼼꼼히 작성하셔서 온라인 입사 지원 이용하시거나 이메일로 서류 접수해 주시면 됩니다. 주식회사 썬텔에서 베트남 주재원에서 근무할 LCD 모듈 베트남 법인장을 모집합니다. 대졸 이상의 분들 중 관련 경력자는 우대받으실 수 있고요. 또 베트남 법인 근무를 경험해보신 분이나 LCM 동종업계 경험 있으신 분도 우대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알려드린 구인 소식 외에도 더 많은 정보들이요. 작년 일자리 희망넷 그리고 서울 시니어 50플러스 홈페이지도 나와 있으니까 더 자세한 내용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네. 오늘 중장년 재취업 가이드 메가더스쿨 정은상 교정선생님과 미래희망 가정경제연구소 김남순 대표님 모시고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김남순 대표님의 사례 잘 참고하시면 제2의 인생 이모작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께 아주 희망적인 성공 사례로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일하고 싶어하는 중장년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중장년 재취업 가이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